이때 미국 CPI 발표가 있거든요. 금리 인하에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는 게 인플레이션이잖아요. 인플레이션이 높게 나올지 낮게 나올지 주목하고 있습니다. 지난달에 3.4% 나왔는데 이거보다 낮게 3.3 나오면은 비트코인 날아갈 것 같은 느낌이 좀 있어요. 근데 만약에 3.4가 나오거나 3.5%가 나온다. 그러면 큰 폭으로 비트코인 가격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오히려 좀 매수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좀 매수를 하려고 생각하셨던 분들은 만약에 높게 나오면 이때 매수를 하면 되고요. 네, 안녕하세요. 성정길입니다. 지금 시각은 금요일에서 토요일로 넘어가는 밤 12시 4분입니다. 네, 밤 12시인데 많은 분들이 함께 하고 계시네요. 네, 감사합니다. 오늘 고용지표가 나왔습니다. 네, 우리가 한국 사람이지만 미국의 금리 인하를 기대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의 고용지표도 좀 봐야겠죠. 고용지표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 두 가지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첫 번째는 비농업 일자리. 그러니까 농업 쪽 아니고 농업 쪽 빼고 일자리 개수 이게 좀 중요합니다. 이게 좀 나쁘게 나와야 돼요. 숫자가 좀 작아야 되거든요. 근데 예상치를 크게 웃돌아서 나왔습니다. 이건 좀 아쉽죠. 고용이 좋게 나왔다는 뜻이에요. 고용이 나쁘게 나와야 경기 부양을 위해서 금리를 낮출 수 있거든요. 금리를 낮춰야 비트코인 가격이 올라가는 건데 아쉽게도 일자리 개수가 예상치보다 높게 나왔습니다. 이 부분은 좀 아쉬워요. 그러니까 일자리는 예상치가 여기라면 실제 일자리가 요만큼 나왔어요. 더 높게 나왔죠. 더 높게 나와서 지금 경기가 고용지표가 좋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일자리 같은 경우는 농업 부분 빼고요. 비농업 일자리 같은 경우는 예상치가 18.2만 명이었는데 27.2만 명이 증가했다고 합니다. 너무 큰 폭으로 늘었죠. 이거는 좀 부담이 될 것 같아요. 9월에 금리 인하할 걸로 다들 기대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고용이 너무 잘 나와서 될지 모르겠습니다. 실업률 같은 경우는 그나마 다행이에요. 시장의 예상치가 3.9%였는데 4%로 실업률이 높게 나온 거는 고용이 나쁜 거잖아요. 그냥 고용이 일자리 개수를 봐선 너무 좋다. 실업률로 봐서는 이거 예상치보단 조금 높게 나왔으니까 좀 나쁘다. 둘 다 좋게 나온 거보단 낫죠. 네, 이렇게 나와서 아마 그냥 이건 뭐 그냥 제 개인 뇌피셜인데 9월 금리 인하가 되긴 될 것 같거든요. 제 생각에. 바이든이 좀 하려고 노력하지 않을까요? 근데 이거 안 될 수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좀 너무 속단하기는 이르고요. 네, 저도 9월 금리 인하를 기대하고 있는데 이게 안 될 수도 있으니까 좀 주시할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제일 중요한 게 6월 12일이죠. 네, 다음 주 수요일인데 이때 오후죠. PM 9시 30분 이때 CPI 미국 CPI 발표가 있거든요. 금리 인하에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는 게 인플레이션이잖아요. 인플레이션이 높게 나올지 낮게 나올지 주목하고 있습니다. 지난달에 3.4% 나왔는데 이거보다 낮게 3.3 나오면은 비트코인 날아갈 것 같은 느낌이 좀 있어요. 근데 만약에 3.4가 나오거나 요것만 해도 좀 괜찮은데 3.5%가 나온다. 그러면 큰 폭으로 비트코인 가격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금리가 미국 금리 같은 경우에 5.25에서 5.5% 요 상태거든요. 근데 이게 0.1% 늘었다고 금리를 인상하진 않을 거잖아요. 금리 인상은 좀 안 할 것 같습니다. 파월의 지난번 발언으로 봤을 때 금리 인상만 안 하면 계속 이게 유지되는 거죠. 유지가 되기만 해도 비트코인에는 사실 나쁠 게 많이 있진 않아요. 다만 인상이 되면 큰일인데 이건 파월이 안 한다고 했으니까 일단 한번 믿어보기로 하죠. 그럼 유지가 되면 빠지긴 빠질 텐데 금리 인하를 하긴 할 텐데 대선 전에 못할 뿐인 겁니다. 그러니까
물론 11월에 할 수도 있긴 한데 뭐 사실 바이든은 별로 의미가 없죠. 9월에 하고 싶을 텐데 어떻게든 뭐 최악의 상황은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이게 3.5%가 나오고 비트코인이 큰 폭으로 빠진다. 그러면 오히려 좀 매수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좀 매수를 하려고 생각하셨던 분들은 만약에 높게 나오면 이때 매수를 하면 되고요. 이게 낮게 나와서 날아가면 네, 그러면 뭐 분할 매수하거나 추가 매수는 조금 덜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빠질 가능성도 있긴 한데 이때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이날은 수요일 밤 9시 정도에 네, 라이브 방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때 과연 어떻게 될지 저도 너무너무 기대되거든요. 네, 가장 빨리 여러분과 라이브로 만나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즘에 현물 ETF가 분위기가 너무너무 좋습니다. 완전 대박이에요. 저는 솔직히 오늘은 조금 걱정했거든요. 마이너스가 나올 줄 알았는데 오늘도 플러스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무려 18일 연속으로 플러스예요. 와, 뭐 기록입니다. 2월달, 3월달 그때 무지막지하게 올랐을 그때도 그때 7만 3천 달러 찍고 막 그랬잖아요. 우리나라 돈으로 1억 500만 원 되고 이때조차도 17일 동안 연속 플러스가 최대 기록이었거든요. 네, 현충일 날 우리는 쉬었지만 미국 장은 열렸죠. 18일 연속 플러스 되면서 이 기록을 갱신했습니다. 네, 최고 기록을 세웠죠. 오늘 사실 저는 좀 걱정을 했던 이유가 항상 이게 블랙락이 제일 마지막에 나오거든요. 블랙락은 안 나왔을 때 여기까지만 나왔어요. 그때 보시면 뭐 이게 3.1 피델리티 플러스 비트와이즈 마이너스에서 빵이죠. 근데 아크가 너무 강했죠. 네, 거의 1억 달러 가까이 마이너스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뭐 그레이스케일이야 뭐 늘 파니까 마이너스 나오고 둘이 합쳐서 무려 마이너스 100만 달러. 그래서 1억 3천만 달러가 마이너스였어요. 순유출이 대단했죠. 아, 그래서 이제 연속 기록은 깨졌구나. 너 이제 비트 좀 빠질 수도 있겠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우리의 레리핑크 형님 블랙락이 어마어마하죠. 무려 350, 이게 100만 달러라서 3억 5천만 달러거든요. 3억 5천만 달러에 무지막지한 순이익을 벌이면서 이게 플러스 2억 달러가 넘게 나왔습니다. 아, 이게 정말 저는 컸다고 생각해요. 이거 찍자마자 네, 좀 이렇게 가격이 오르더라고요. 이거 나오기 전에는 한 7만 달러까지 이렇게 좀 빠졌었는데 이거 나오고 7만 2천 근처까지 이렇게 막 찍었거든요. 너무 고무적인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연속 플러스 행진은 이어가고 있어요. 네, 오늘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오늘 플러스 되면은 19일 다음 주는 또 어떻게 될지 모르죠. 네, 하여튼 대략 한 20일 가까이 연속 플러스가 있다. 네, 대단합니다. 이게 당연히 가격에 반영이 될 수밖에 없죠. 이게 15분봉 차트인데 여기 보시면 7만 2천 달러를 거의 찍을랑 말랑 했습니다. 겨우 3달러, 2.2달러 98센트 이것만 더 추가했어도 72K 가는 거였죠. 네, 72K 좀 뚫어줬으면 했는데 아주 조금 네, 아차 하고 조금 모자라긴 했죠. 네, 대단히 높았습니다. 업비트 가격도 볼게요. 지금 현재 9,900만 원을 넘어서고 있죠. 1억은 안 됐어요. 9,965만 원까지 찍었거든요. 업비트에서 9,965만 원. 아, 이제 조금만 있으면 35만 원만 플러스 하면 1억이 됩니다. 1억이 언제적 1억이었죠? 와, 이게 김프 없이 1억이라 이게 좀 쉽진 않은데 보시면 요때 이후로 1억 거의 못 넘은 것 같은데 여기가 1억이거든요. 4월달 이후로 처음 1억 넘습니다. 만약에 이번에 1억 돌파하면은 2달 만에 1억 돌파하는 거예요. 지금 아직 1억은 아니에요. 1,000만 원 더 높아져야 됩니다. 지금 김프는 잔뜩 빠져 있어요. 네, 현재 김프 수준은 아주 소소하죠. 1%도 안 됩니다. 김프가 매우 낮아요. 지금 환율 같은 경우는 1,378원이니까 김프가 뭐 0.7%니까 지금도 유학 보내기에 나쁜 시간은 아닌 것 같아요. 네, 그리고 게다가 업비트에서 테더가 상장이 됐거든요. 좀 이따가 말씀드리긴 할 텐데 유학 보내기 되게 좋은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니면 뭐 업비트에서 테더로 매수하는 것도 방법이고요. 1억, 아 진짜 얼마 안 남았죠. 네, 1억 닿는 순간 제가 알람이 울리도록 알람 설정을 좀 해보겠습니다. 네, 여기서 요거 누르면 알람 설정 되거든요. 트레이딩 뷰에서 그냥 한 번만 되면 될 것 같아요. 만들기.
그럼 이거 돌파하면은 찌릿하고 네 알람이 오긴 올 거예요. 아, 이게 1,000만 원만 더 올리면 되는데 김프가 하나도 없어요. 네, 그래서 옛날 같았으면 진작 넘었죠. 사실 달러 기준으로는 네, 이때보다 지금 더 높은 편인데 보시면 네, 이때보다 더 높잖아요, 오히려. 근데 원화 가격으로는 김프가 안 꼈기 때문에 지금 1억이 안 됐을 뿐이지 예전 같았으면 진작에 1억 넘었을 만한 그런 가격입니다. 우리나라에선 상대적으로 싸니까 매수 찬스일 수도 있는 거죠. 네, 비트코인 현물 ETF가 18일 연속 네, 플러스가 됐다는 아주 기쁜 소식을 네, 전해드립니다. 그리고 1억 돌파가 진짜 얼마 안 남았습니다. 네, 대략 이 추세로 가면은 며칠 내로 돌파할 것 같은 느낌은 있는데 그건 누구도 모르죠. 그리고 미국의 비트코인 이거는 개수입니다. 비트코인 개수. 네, 88만 2천 개의 비트코인을 미국의 ETF가 갖고 있고요. 전 세계 ETF, 이것저것 다 있죠. 다 합치면은 100만 개가 진작에 넘었습니다. 네. 5월 말에 이미 넘었죠. 5월 달에 100만 개는 이미 넘었고, 네, 지금은 현재 이 상태입니다. 우리가 가장 주목해 볼 부분은 아이비트, 블랙락이죠. 네, 블랙락은 지금 현재 ETF를 통해서 비트코인 갖고 있는 게 30만 개를 넘어섰습니다. 대단하죠? 오늘 3억 달러, 3억 달러면은 거의 한 4천억 정도 되거든요. 4천억 이상 되는데, 오늘 그래서 매수를 많이 했죠. 그러면서 30만 개가 훌쩍 넘었습니다. 그레이스케일을 네, 이제 압도적으로 이기죠. 원래 비슷비슷했잖아요. 요때까지만 해도 엎치락 뒤치락 하다가 이제는 게임 끝났습니다. 네, 블랙락이 압도적으로 이기고 있어요. 네. 블랙락이 이제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있는 자산 운용사입니다. 참고로 마이크로 스트래티지에서 갖고 있는 비트코인 개수가 21만 4,400개 요 정도 수준으로 알고 있거든요. 네, 대단히 많은 물량이지만 이게 한 1% 정도 되거든요. 전체 비트코인이 2,100만 개니까 이제 블랙락 같은 경우는 한 1.5%가 되는 거죠. 마이크로 스트래티지가 1%, 블랙락이 1.5%. 네, 현재 스코어가 이렇습니다. 네,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오늘 기요사키 형님이 트위터 X에 올린 거거든요. 제가 느끼기에는 이 형님 왜 이렇게 급발진하시지? 약간 좀 요런 느낌이 좀 듭니다. 35만 달러를 간대요. 물론 이게 35만 달러 바라볼 수 있죠. 네, 저도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문제는 시점입니다. 시점. 언제냐면 2024년 올해죠. 8월 25일. 뭐야, 2달밖에 안 남았잖아. 앞으로 2달 만에 35만 불에 간다고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가능하다고 생각하면 1번. 네, 가능하다. 이건 좀 어렵지 않나? 좀 급발진인 것 같다. 2번. 한번 채팅창에 한번 써보시죠. 가능할 것 같다? 불가능할 것 같다. 한번 써보세요. 오, 그래도 1번이 좀 있으시네요. 네, 브루스무님 1번, 강지원님 1번. 1번이 계시네요. 네, 제키성령님 1번. 아, 네. 그렇군요. 네, 1번이 그래도 좀 있으시네. 35만 불에 2달 만에 간다? 와, 이거 너무 팔고 싶을 것 같은데요. 2달 만에 35만 불 가면 너무너무 팔고 싶을 것 같은데. 35만 불이면 한 5억 되거든요. 한번 계산해 볼게요. 지금 시세로. 지금 김프가 1% 정도 껴서 1달러에 1390원 요 정도 되거든요. 35만 불이니까 계산을 해보면 약 4억 8,600만 원. 4억 8,600만 원이면 거의 5억이잖아요. 네. 이렇게 되면 너무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2달 만에 되는 거면 굳이 내년까지 안 기다려도 되지 않을까요? 네.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제가 느끼기에는 좀 과한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리고 원래 늘 하는 얘기죠. 금하고 은하고 비트코인. 원래 여기까지 늘 말했었는데 갑자기 세 개가 추가됐어요. 솔라나랑 이더리움까지. 이더리움까진 그렇다 치더라도 갑자기 솔라나까지 들어갔죠. 네. 그러니까 얼마나 공부 열심히 하고 있는지 볼 수 있습니다. 하여튼 이게 얘네들이 대단해서 그런 게 아니다.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이나 솔라나가 대단해서가 아니라 그냥 단지 바이든 대통령 그리고 옐런 재무부 장관이죠. 그리고 파월 FED 그러니까 페드의 의장이죠. 페드 의장이 파월, 옐런 의장, 그리고 바이든 대통령. 얘네 이렇게 세 명의 멍청이들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이야기했거든요. 네, 어찌됐든 35만 불은 좀 과한 것 같고 좀 많이 가면은 한 10만 불 정도는 네, 가능하지 않을까. 저는 그 정도로 보입니다. 35만 불은 좀 너무 많이 간 것 같긴 한데
이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기요사키 형님 예언이 맞으면 좋겠어요. 네, 아까 잠깐 말씀드렸는데 깜짝 상장이죠. 네, 이건 예상을 못했는데 업비트에서 테더를 상장했습니다. 테더. 이제까지 빗썸이랑 코인원은 있었는데 업비트에는 테더가 없었거든요. 업비트에 테더가 상장되면 여러모로 좀 많이 편할 것 같습니다. 네, 이거 보시면 네, 업비트 어플로 본 거거든요. 지금 거래대금 뭐 상위에 있네요. 테더. 여기서 그냥 매수해서 바로 테더로 보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제까지는 업비트에서 트론을 매수해서 이 트론을 바이낸스로 보낸 다음에 여기서 또 매도를 해서 테더로 가져야 됐거든요. 되게 복잡했죠. 업비트에서 트론 사가지고 이거 바이낸스로 보내가지고 또 그 트론을 팔아가지고 테더로 마련하고 이렇게 되게 불편했었는데 이제 업비트에도 테더가 상장이 됐으니까 그냥 여기에서 바로 테더를 매수를 합니다. 이거를 그냥 바이낸스로 바로 보내면 돼요. 너무 편해졌죠. 그리고 제가 알기로 지금 수수료도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전송 수수료도. 뭐 너무 완전 꿀이죠. 네, 이거 뭐 트론 보내고 뭐 이거 매매하면서 수수료 들고 또 자칫하면은 가는 동안에 시세가 떨어지면 손해보고 그랬는데 이제 그런 걱정이 없습니다. 네, 이게 김프가 다 반영된 가격이거든요. 근데 이제는 업비트, 빗썸, 코인원 뭐 이런 데들이 다 테더가 상장이 됐잖아요. 그래서 이건 뭐 조심스러운 예측인데 전보다 김치 프리미엄이 좀 낮아질 수 있습니다. 이 김치 프리미엄 왜 낮아지냐 이거 이해 못 하실 수도 있는데 예를 들어서 업비트에서는 뭐 110원인데 바이낸스에서는 100원이다 뭐 이렇게 되면은 예전에는 이게 막 보내가지고 사갖고 다시 들어오고 하는 게 되게 불편했잖아요. 이제는 그냥 띡 테더만 사면 끝이거든요. 그러니까 들락달락 하는 자체가 너무 쉬워졌다는 뜻이죠. 그러면 김프 매매가 너무 간편해졌기 때문에 사람들이 손쉽게 접근할 수 있죠. 진입 장벽이 낮아지고 리스크가 낮아졌기 때문에 김프 거래하는 사람이 더 늘어날 수도 있죠. 그러면 예전에는 뭐 많이 낄 때는 한 20%, 진짜 더 많이 낄 때는 40% 이렇게 김프가 꼈었는데 앞으로는 이때만큼 김프가 높게 안 낄 가능성도 있을 것 같아요. 뭐 또 한국인의 광기가 엄청 불어닥치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전보다 김프가 그렇게 높지 않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좀 김프 투자하는 게 옛날만큼 재미는 없을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한국 투자자분들께는 뭐 이득이죠. 김프가 싸게 살 수 있다는 건 뭐 이득이긴 합니다. 근데 매도할 때도 김프 없이 매도하니까 상대적으로 좀 싼 가격에 매도가 될 수 있죠. 하여튼 중요한 건 이제 업비트, 빗썸, 코인원 다 테더가 상장돼 있다. 그래서 뭐 본인이 원하시는 거래소에서 매수해서 원하는 해외 거래소 이용이 좀 편해질 것 같습니다. ERC20은 이더리움 체인을 이용한 전송이기 때문에 이건 아마 비쌀 거예요. 네, 트론 네트워크 쓰면은 공짜거나 뭐 끼케야 뭐 트론 한 개 정도? 요즘에 트론 한 2,300원 하나요? 그 정도 수수료가 들 것 같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이거 보고 좀 깜짝 놀랐어요. 네, 한편으로는 좀 기쁘기도 합니다. 이제 앞으로는 좀 보내고 받기가 많이 편해질 것 같아요. 네, 이거 어저께 제가 좀 알려드렸던 거죠. 아이오넷 런치풀 하는 거 몇 개 정도 들어오는지 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바이낸스에서 여기 런치패드 제가 어저께 방송에서 이거 스테이킹 하는 걸 보여드렸거든요. 여기 아이오넷이죠. 네, 티커가 I하고 O, IO가 아이오넷이거든요. 네, 파밍 중인데 FDUSD 풀에다가 저는 집어넣었어요. 네, BNB 시세 변동이 있으니까 최근에 좀 BNB가 많이 올라서 저는 여기에 투자하고 싶진 않아서 지금 몇 개 정도 받았나 클릭해 볼게요. 오, 되게 많이 받았네. 의외인데요. 제가 한 15,300불 정도 스테이킹을 해뒀거든요. 근데 3.6개를 줬습니다. 오늘 오전 9시부터 했으니까 지금이 밤 12시. 그럼 한 15시간 정도 한 거죠. 그럼 여기에 뭐 반 정도 하면은 대략 한 5개 정도? 하루에 5개 정도 받겠네요. 이게 4일 동안 하거든요. 그럼 대략 저는 한 20개 정도 IO 코인을 받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 IO 코인을 20개를 받으면 저는 이게 상장되는 시간이 6월 11일 밤 9시거든요.
네, 요때 한번 매도를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장되자마자 막 올라갈 때 시장가로 던져야 네, 좋은 가격에 팔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제 생각에 시초 가격은 한 1달러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운 좋으면 한 20달러 정도에 매도하면은 한 400달러 정도 그냥 벌 수 있겠죠. 네, 그러니까 처음에 막 쏠 때, 네, 요럴 때 샀다가 좀 안정화되면은 네, 그때 좀 아이오넷은 조금 더 투자해 볼까 생각 중이에요. 만약 안정화 안 되고 다시 올라간다. 그럼 뭐 안 사면 되죠, 뭐. 싸지면 투자하고, 네, 처음부터 올라가면은 투자 안 하고, 뭐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아이오넷은 AI 코인이고요. 저는 좀 유망하게 보고 있는 프로젝트이긴 합니다. 그럼 여기에서 파밍해서 준 거 얘는 안 팔고 장기 보유는 왜 안 하냐? 이게 처음에 초기에 이게 상장빔 쏘니까 이거 먹고 싶어서 네, 좀 돈 욕심이 제가 좀 있어가지고 한번 해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될진 저도 모르겠는데 실시간으로 방송할 수 있으면 한번 해보겠는데 방송 잘하면 할 수도 있고 네, 못할 것 같으면 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여튼 네, 아이오넷 이건 상장되자마자 한번 매도를 해보려고 네, 생각하고 있어요. 이게 최근 뉴스인데 최근에 가격이 계속 비트코인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좀 선물 미결제 약정 이게 뭐냐면 레버리지 쓰는 거거든요. 이게 지금 역대급으로 많이 커졌다고 합니다. 이게 어마어마하대요. 3월에도 이게 진짜 높았거든요. 그거를 좀 갱신했나 봐요. 바이낸스에서 이게 퓨처 보면은 이게 나오는데 빵인데? 0.0362. 와, 이거 펀딩 피 대단하네요. 네, 이건 왜 0이지? 네. 요 정도 펀딩 피면 되게 비싼 거거든요. 거의 1년 동안 놔두면 한 30% 정도, 네, 3, 40% 정도 이자를 내야 되는 뭐 그 정도 수준이거든요. 되게 높죠. 네. 이게 플러스면은 롱이 많이 내는 겁니다. 어쨌든 이 숫자가 높다는 것 자체가 상승 쪽을 바라보는 롱 베팅한 사람들이 레버리지를 많이 썼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이게 좀 되게 유의미한 지표입니다. 지금 되게 신고점을 경신했대잖아요. 아, 이게 최대치를 경신했대잖아요. 이게 진짜 큰 일이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다 상승에 베팅한 사람이 많다는 뜻이거든요. 상승을 하면 별 문제가 없는데 만약에 하락하면 이게 롱 포지션을 잡았던 사람들이 청산이 됩니다. 청산이 되면서 반대 매매, 즉 매도가 막 일어나거든요. 좀 하락하면은 매도가 또 매도를 부릅니다. 그래서 이렇게 스퀴징이 나거든요. 가격이 갑자기 좀 빠지면은 그냥 좀 빠지고 끝나는 게 아니라 쭉 빠집니다. 이렇게 미끄러져요. 그래서 스퀴징이라고 하는데 스퀴징이 나면 네, 여기까지 빠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여기까지 빠지면 조금 매수를 해볼까 생각 중이거든요. 한 68,000이 깨지면 한 67K가 오면 좀 매수를 해볼 생각입니다. 근데 빠지면이니까 위로 올라가면 오히려 숏 물량을 터트리면서 더 많이 오히려 숏 스퀴징이 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정고점을 한 번쯤 뚫어줄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저는 뭐 위로 올라가면은 가만히 있을 거고 밑으로 빠지면 매수를 하려고 지금은 준비 중입니다. 이렇게 레버리지가 커지면 나중에 변동성이 더 커지게 되거든요. 이렇게 미결제 약정, 레버리지가 많아지면 앞으로 변동성이 더 커질 수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것도 좀 제가 알려드릴게요. 10배 리서치라는 이거 회사예요. 마켓 분석 업체인데 비트코인이 역 헤드앤숄더 패턴이다. 헤드앤숄더 패턴이 뭐냐면요. 사실 이거는 엘리엇 파동을 배우신 분들은 좀 알 텐데 올라갈 땐 이렇게 5파로 올라가고 내려올 땐 ABC 뭐 이렇게 내려가는 거거든요. 그럼 요만큼만 보면은 약간 산같이 생겼죠. 네, 그래서 이렇게 볼록볼록하고 여기도 볼록하고 그래서 여기가 머리예요. 헤드죠. 그리고 여기는 양 어깨입니다. 그래서 숄더입니다. 이렇게 헤드 앤 숄더 패턴이 나오면 이 헤드 크기만큼 여기 이게 넥라인이라고 하거든요. 넥라인. 목이 있는 요 선이란 뜻이죠. 이 넥라인을 요 크기만큼 빠지게 돼요. 네, 요게 헤드 앤 숄더 패턴입니다. 네, 보시면 역 헤드 앤 숄더잖아요. 뒤집힌 거죠. 그래서 이거는 베어리시한 패턴이고요. 밑으로 하락하는 이거는 불리시한 패턴입니다. 무슨 뜻이냐면 볼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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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했을 때 요만큼 이렇게 또 상승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거든요. 차트에서 좀 보여드릴게요. 여기 보시면 여기가 대략 한 넥라인이 되겠죠. 요게 헤드, 요게 헤드고 이게 숄더. 약간 좀 이런 느낌은 보이시죠? 네.
물론 이게 하나씩 더 있지만, 그럼 이렇게 헤드 앤 숄더 패턴이 나왔으면 이 머리 크기만큼, 헤드 크기만큼 올라갈 수 있잖아요. 이게 올라가면 얼만큼이 될지 요걸 뭐 좀 정밀하게 한번 찍어 볼게요. 네, 너무 신봉하지 말고 차트는 그냥 참고용입니다. 네, 대략 한 14,000 정도 더 상승할 여력이 있거든요. 14,000. 여기서부터 14,000이 상승한다는 얘기는 여기가 한 73,000달러인데 14,000달러가 추가되면은 대략 한 87,000 여기까지는 올라갈 수 있다는 거죠. 뭐 예를 들어서 87,000이면 뭐 상당히 불리시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거는 그냥 어디까지나 뭐 차트 해석하는 패턴일 뿐이고요. 네, 역헤드 앤 숄더 뭐 이렇게 나온다면 뭐 그렇게 된다는 거고, 이렇게 될지 안 될지는 네, 아무도 모릅니다. 저는 뭐 역헤드 앤 숄더 패턴까지 못 봤었는데 이걸 보니까 네, 좀 타당성이 있어 보이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께 소개해드리려고 갖고 왔습니다. 만약에 상승 추세가 가고 전 고점을 뚫고서 이제 숏을 계속 터트리면서 스퀴징 나면서 올라가면 큰 폭으로 오를 가능성이 있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아까 계산한 건 88,000이지만 10배 리서치, 10x 리서치에서 말한 거는 한 83,000, 네, 요 정도 보고 있다고 합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뭐 그런 패턴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가 헤드고, 숄더, 네, 요렇게 만든다. 근데 뭐 정확하진 않습니다. 원래 이게 패턴이라는 게 자로 그린 듯이 이렇게 똑바로 나오진 않아요. 네, 요것도 재밌어 보여서 제가 갖고 왔는데요. 이게 상승장에 항상 일어나는 일이거든요. 앞으로 향후 1년 반 동안 저는 한 1년 정도 앞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앞으로 1년 동안 상승장이 오면 IPO 붐이 예상된다. 이게 암호화폐가 오르는데 왜 주식 상장이 일어나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뭐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가장 가능성 높은 게 전 두나무라고 생각하거든요. 두나무는 네, 여러분들 쓰시는 업비트를 만든 모 회사입니다. 업비트를 만든 회사 이름이 두나무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내년쯤에는 두나무도 좀 상장 이슈가 나올 것 같아요. 두나무는 비상장이에요. 그리고 두나무에 투자한 회사들이 막 있잖아요. 뭐 우리기술투자라던가 뭐 카카오라던가 한화증권이었나? 뭐 이런 애들이 주주인 애들이 있거든요. 얘네들 가격이 좀 들썩입니다. 이 상장 이슈가 나올 때마다. 그리고 빗썸도 역시 상장 이슈가 나오겠죠. 그러면 얘네들은 뭐 비덴트랑 어쩌고저쩌고 또 있어요. 사실 저는 빗썸엔 그렇게 크게 관심이 없어서 두나무 주주들을 보면은 누구누구 투자했나 이런 것도 알 수 있거든요. 재미삼아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금감원에 전자공시 시스템이 있습니다. dart.fss.or.kr 뭐 요런 주소인데, 여기로 가보면은 두나무 주주가 누구누구 있는지도 공시를 찾아볼 수 있어요. 여기다 두나무라고 치면 뭐 나오죠. 최근 거니까 네, 3월달 거 1분기 분기 보고서를 한번 볼게요. 분기 보고서 별로 안 나오네요. 네, 편집해 주세요. 사업 보고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식의 총수 뭐 어쩌고저쩌고 나오죠. 주식 배분이 누구누구 돼 있나 그런 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주에 관한 사항. 네, 여기 보면 나옵니다. 그러니까 송치영하고 네, 김형년, 네, 이분들은 그냥 대주주입니다. 지분율이 송치영님은 한 25%, 김형년님은 13%요 정도 되고요. 카카오 인베스트먼트는 한 10% 정도. 네, 이들이 좀 많죠. 우리기술투자, 하나투자증권, 이들이 요만큼씩 이렇게 갖고 있습니다. 네, 요거 참고하셔서 또 이제 두나무가 뭐 상장 이슈 나오면 얘네들 가격이 오를 수 있거든요. 뭐 투자 추천 아닙니다. 뭐 그냥 요렇게 투자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다. 요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기술투자나 뭐 한화나 비트코인 오르면서 같이 그래서 좀 많이 올랐습니다. 네, 최근 3년 그래프인데요. 요때를 기점으로 해서 계속 이렇게 많이 오른 게 보이시죠? 네. 저희 둘째 아들, 저는 없고, 네, 둘째 아들도 이거 소량 갖고 있습니다. 저한테 맨날 둘째 아들이, 아빠, 우리 기술 투자 얼마야? 이렇게 맨날 물어보거든요. 투자에 관심 있는 분들은 그냥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한화투자증권은 마찬가지로 이렇게 좀 올랐다가 지금은 좀 빠졌네요. 네. 그러니까 요것보다는 우리 기술 투자가 좀 영향을 많이 받아서 올라가고 있다. 요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투자 추천은 아니고 그냥 뉴스 나와서 재미 삼아서 말씀드려 봤습니다. IPO가 진짜 되면 네, 그들은 좀 많이 올라갈 것 같아요. 네, 이게 IPO가 성공하냐 못하냐 네,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뭐 제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두나무가 진짜 성공적으로 크게 IPO에 성공하려면 주식 상장을 하려면 뉴욕이나 이렇게 미국 쪽으로 상장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시장에 상장해야지 이게 거의 한 100조 가까운 큰 돈을 받을 수 있을 거거든요. 그냥 쿠팡처럼요. 쿠팡처럼 미국에 상장해서 좀 대박을 낼 수 있기를 기대를 해봅니다. 그래도 우리나라 기업이 미국에 상장되어서 뭐 큰 값으로 받으면 네 그냥 뭐 국위선양하는 거니까 전 좋다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 제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성정길입니다. 코인센기초 9기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강 신청은 더보기와 고정 댓글에 넣어드릴 테니까 거기서 보시고 신청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코인센기초 수업이니까 코인 투자가 좀 어려우신 분들, 초보자분들을 대상으로 한 수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네, 당연히 제가 수업을 합니다. 코인 투자가 너무 위험하고 어렵죠. 네, 저도 물론 어렵습니다. 그래도 원칙을 지키면서 투자를 하면 올해나 내년보다 코인 투자에 기회가 많은 때는 앞으로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 예, 좋은 기회가 왔으니까 기초부터 차근차근 공부하고 함께 수익을 얻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수업은 총 4주 수업으로 돼 있어요. 6월 14일부터 오픈하고요. 네, 이 뒤에도 신청은 가능합니다. 1, 2, 3주차는 녹화 강의예요. 녹화 강의로 수업을 하고 7월 5일이죠. 마지막 4주차 수업은 7월 5일 수업은 실시간 줌으로 합니다. 모든 강의는 2개월간 무제한 반복 수강이 가능합니다. 1주차 수업은 투자 마인드. 전 투자 마인드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코인 투자든 부동산 투자든 다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비트코인이 뭔지 간략하게나마 그래도 좀 어려워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소개도 해드리고요. 실전적으로 코인 현물 투자는 어떻게 하는지 이런 내용들을 1주차에 배우게 됩니다. 2주차부터는 차트 공부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코인에 대해서. 코인은 뭐 실적이나 이런 게 따로 있는 게 아니잖아요. 대부분이 기술적 분석이 중요하기 때문에 차트를 읽는 법을 좀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차트 수업을 2주차에 진행을 하고요. 그리고 코인 선물 투자. 선물 투자는 사실 너무 많이 위험합니다. 그래서 초보자가 바로 시작하기는 좀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이 코인 생기초에서 진행하는 코인 선물 투자는 초보자를 대상으로 뭐 기능을 익히고 기본적인 부분들을 배운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기능을 다 할 줄 아시면 실전 선물 투자 관련해서는 선물 투자 심화반을 나중에 수강을 하시면 됩니다. 이미 뭐 기초적인 내용을 다 알고 계신 분이라면 선물 투자 심화반을 바로 수강하셔도 됩니다. 3주차 때는 바이낸스 같은 해외 거래소 사용법을 좀 익힐 필요가 있거든요. 그래서 3주차에는 해외 거래소 사용법 위주로 수업을 하고요. 4주차 아직 시작 안 했죠. 그러니까 7월 5일 날 저녁 8시에 그 상황에 맞춰서 비트코인 시황을 알려드리고요. 그때 상황에 맞춰서 알트코인을 어떻게 투자하면 좋을지 이 부분도 뭐 가감 없이, 어차피 이거는 뭐 클로즈드 된 강의 수업이니까, 공개된 수업이 아니니까 제가 편하게 다 말씀드립니다. 제가 투자하고 있는 종목이나 앞으로 제가 좋게 보고 있는 것들, 뭐 이런 것들 제가 편하게 이야기를 다 드릴 수 있는 그런 뭐 저한테는 되게 소중한 시간이거든요. 함께 공부하실 분들은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여기서 신청하시면 돼요. 누르면은 저희 돈이 먼저다 사이트랑 연결이 되거든요. 회원 가입 되게 간단하니까요. 간단하게 회원 가입하시고 로그인 하신 다음에 여기에서 결제하고 수강 신청하시면 됩니다. 4주 수업인데 10만원이고 2달 동안 무제한 수강 가능하고요. 그리고 제가 모든 질문을 다 받아드리거든요. 네, 그리고 여기는 코인 오비방인데 수업 신청하신 분들은 여기에 연말까지 같이 우리가 공부를 할 계획이고요.
서로 정말 많은 이야기들이 오가고 함께 공부합니다. 연말까지는 이 코인 오비방에서 같이 이야기를 할 거예요. 물론 리딩방은 아닙니다. 함께 공부하는 방이고요. 네, 저도 공부하고 있으니까. 근데 여기서만큼은 제가 뭐 가리는 거 없이 그냥 솔직하게 다 말씀드리니까 10만 원으로 연말까지 공부하실 분들은 신청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그 코인 선물 투자 심화반이 궁금하신 분들은 여기서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6월 14일하고 6월 21일 이 두 번은 줌으로 실시간 수업을 하고요. 그리고 6월 30일 이날은 오프라인 수업을 합니다. 코인 오프라인 수업을 제가 진짜 거의 안 하는데 거의 제가 하는 것 중에는 처음이에요. 네, 저는 코인 수업 오프라인으로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데 뭐 정말 많은 분들이 요청이 있어서 네, 두 번은 줌으로 하고 한 번은 오프라인 수업으로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어느 정도 생기초 관련된 내용들은 숙지를 하시고 네, 이 심화반이니까 그래도 이거를 자꾸 돌아가면 진도가 안 나가지잖아요. 이건 아무래도 심화반인 만큼 생기초 내용을 좀 수강하시고 아니면 뭐 본인이 코인 투자를 뭐 오래 하고 있어서 해외 거래소 사용법이나 이런 게 좀 익숙하다 하시는 분들만 신청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좀 초보자 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거긴 하지만 사용법 정도는 네, 알고 들으셔야 됩니다. 여기서 뭐 어떤 것들을 배우냐면 일단 선물 투자가 위험하다는 건 다들 아시죠? 네, 정말 위험합니다. 하지만 리스크 관리가 선물 투자에 있어서 핵심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기회가 많잖아요. 올해나 내년에는 아무래도 많은 분들이 상승장을 기대하고 있고 불장이 온다고 치면 레버리지를 쓸 수 있잖아요. 선물 같은 경우는 레버리지를 쓰면은 큰 기회를 잡을 수 있으니까 이게 선물이 양날검 같은 거죠. 잘 쓰면 큰 수익을 안겨주지만 잘못 쓰면 깡통을 차게 될 수 있는 그런 위험한 상품이기 때문에 리스크 관리를 네, 먼저 배우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실전 매매를 통해서 경험을 쌓는 거죠. 네, 이렇게 경험을 쌓아야 수익이 바로바로는 안 나오겠지만 조금 경험을 쌓다 보면 조금씩 자산이 네, 우상향하는 거를 느낄 수 있을 겁니다. 저도 물론 선물 투자가 되게 위험한 거긴 맞는데 저는 선물 투자로 그래도 적지 않은 돈을 벌었거든요. 제 자산 규모에서 선물로만 억 단위 이상의 돈을 벌었거든요. 그러니까 뭐 특별한 방법이 있었던 게 아니라 한 3, 4년 동안 꾸준히 리스크 관리하면서 아주 조금씩 자산을 우상향 시켰기에 가능했던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뭐 그런 거는 알려드리지 않아요. 뭐 20배, 지금 롱이나 숏이냐, 뭐 이런 리딩방이 아닙니다. 저는 이게 고배율 쓰는 것도 추천하지 않고요. 저배율로 안정적으로 리스크 관리 잘 하면서 꾸준히 버는 이런 투자를 저는 지향합니다. 이런 식으로 공부하는 걸 원하시는 분들만 함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신청 부탁드립니다.